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세계적 투자 전략가 제레미 세걸 와튼 스쿨 교수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끝이 났고 필요하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식물성 식단만 고수하던 비건 인플루언서가 최근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7년 동안 건강식 위주로 식사를 해온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채식을 하면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경제 전문가의 아주 흥미로운 예측이 나왔네요. 그렇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는데요.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의 금리 인상 관련한 전망을 전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경제 석학인데요. 이 제레미 시겔 교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종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종료한다 그런 선언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그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또 지표상으로 물가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더 무리해서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이 제레미 시걸 교수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제레미 시걸 교수가 이번에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고 혹시 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제레미 시걸 교수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이 지난 2분기 2.4%포인트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다시 한번 이제 과시했고 7월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속 지금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잡아서 활발하게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도 역시 활기를 띠면서 긍정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레미 시걸 교수는 미국의 현재 견조한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 아래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자기가 볼 때는 30%도 안 된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러면 이제 경제가 나빠질 어떤 변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어요. 경기 침체를 피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변수는 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이제 올가을 각종 신용카드 청구서,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이 이제 늘어날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용 지출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변수에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안 좋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안 좋은 변수에 또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년 11월에 선거가 있다는 거죠. 특히 내년 11월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겸해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그만두겠느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11월 선거에서 본인도 재선돼야 되고 또 민주당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면 이길 수가 없죠. 집권당이. 그러니까 당연히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금리 인하를 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선거가 다가올 때 그동안의 어떤 미국 정부라든가 정치인들이 보여준 그런 행태를 감안할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안 좋은 경제적 변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미국 정부가 그걸 누르면서 경제를 좀 부양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채식으로 유명한 한 유명인과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요. 이 유명인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인 비건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예. 그 사람인데 뉴욕 포스트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지난 7월 3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잔나 삼소노바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39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요. 네. 러시아 국적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이 잔나 삼소노바 수백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둔 비건 인플루언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지난 그 7월 21일 금요일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 중이었는데 결국 동남아시아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이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삼소노바의 죽음이 알려지자 트위터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팔로워들의 추모 메시지 글이 올라오면서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인플루언서의 죽음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잔나 삼소노바의 죽음과 또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극단적인 비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건주의 그 채식주의자들이 보통 또 단계가 있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있고 뭐 생선까지는 먹는 채식주의자가 있고 뭐 단계가 많은데 이 잔나 삼소노바는 아주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관련된 건 조금 더 섭취하지 않는 사람인데 평소에 주장이 그거였어요. 채소와 생과일만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이 삼소노바가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만 섭취하면서 생식만 하면서 버텨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잔나 삼소노바를 잘 아는 친구라든가 지인들, 옆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지인들은 극단적인 채식 식단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엄마를 비롯한 가족, 그리고 팬들, 이 사람의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데 팬들이나 가족은 채식 식단과는 관계없다. 다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소노바의 평생이 뭐 39살로 끝났지만 이 사람의 평생이 바로 채식주의를 강력히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게 이 사람의 평생의 업이었는데 그게 부정되는 거잖아요. 채식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과 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엄마 같은 경우는 콜레라성 감염인 것 같다. 어떤 콜레라 같은 그 전염병에 걸려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에 이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엄마의 주장이고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팬들 같은 경우는 섭취했던 식품의 어떤 화학적인 성분의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 식단 자체는 문제가 없고, 네, 그 채식을 하면서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간 걸 잘못 먹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팬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소노바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지켜본 지인들도 있을 텐데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의견이 그래도 좀 가장 잘 맞는 의견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팬들은 아무래도 이제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삼소노바를 지켜봤고 그렇죠. 엄마나 가족들은 집에 있으니까 예. 세계를 돌아다니는 삼소노바와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나 지인이 오히려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네. 그 지인들의 증언은 좀 충격적입니다. 타망 직전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였다. 너무 비쩍 말라 있었는데 굶어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이 했고 실제 저도 그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뼈만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팔이나 이런 게 앙상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말라 있었고요. 한 친구는 삼소노바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만났는데 매우 지쳐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어오른 다리에서 림프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정도면 심각한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도망가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소노바가 이때 차라리 그냥 사람들의 이런 압박을 받아들여서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좀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태국 푸켓에 있는 숙소에서 삼소노바가 머물었던 숙소 위층에 있었던 다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서 삼소노바를 마주쳤을 때 소름이 끼쳤다. 왜냐하면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삼소노바를 혹시 못 보는 건 아닌가, 아침에 삼소노바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마조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사진을 보면 참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뭔가 삼성노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저도 뭐 그 사진 봤습니다만은 아유 지독하게 말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식 식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이에요? 네, 이 사람이 먹은 게.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많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쿡도 하지 마라. 쿡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날 것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최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먹어야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야채를 먹는데 야채도 왜 살짝 뭐 이렇게 볶는다거나 이런 건 좀 맛있잖아요. 뭘 약간의 뭐 그 향료나 이런 거 첨가하면 더 맛있고 근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그냥 먹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건강식에 집착해서 이 조리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게 탈이 난 것이 아닌가. 요즘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이 건강을 생각해서 좀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삼손오바가 이렇게 채식에 빠진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음식을 좀 먹는 습관을 제대로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건이 됐고 SNS를 통해서 비조리성 식물성 식단을 권장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캠페인을 해왔던 게 조리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지난 4년간 이 사람 스토리를 보니까 지난 4년간 완전히 날 것만 먹었어요. 과일, 해바라기, 새싹, 뭐 스무디나 주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과일을 설탕이나 이런 거 전혀 첨가하지 않고 그냥 갈아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4년간을 날 것만 먹고 왔는데 결국 이렇게 사망까지 이렇게 돼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리하지 않은 채소를 섭취하면 좋은 면이 분명히 있다. 체중이 감소하고 심장병이 개선이 되고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 좋은 점은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칼슘, 비타민 D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혈이라든가 신경계가 손상이 된다거나 불임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삼손오바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확실한 어떤 좀 증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좀 지나친 채식 위주의 식단이 화를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느낌도 네.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됐을 때 고관절 골절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네요. 그건 이제 영국의 리즈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41만 4천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참가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해서 그들의 입원 기록까지 분석한 결과 채식을 계속하면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리즈 대학은 그룹을 나눴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은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 B그룹은 일주일에 육류를 먹지만 5일까지는 안 먹고 그 이하로 먹는 사람들. C그룹은 생선은 먹지만 육류는 먹지 않고 생선 플러스 채식 위주로 하는 사람들. D그룹은 육류, 생선 다 안 먹고 정말 우유만 마시는 우유 플러스 채식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봤답니다. 그러니까 추적 기간 중에 3,503명이 고관절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0.8%였는데 재미난 게 육식 위주의 A그룹과 채식 위주의 D그룹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D그룹, 채식 위주로 한 D그룹이 육식 위주의 A그룹보다 고관절 발생률이 50%나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전혀 안 먹는 사람과 먹는 사람 사이에 고관절 위험의 차이가 참 컸습니다. 네,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게 결코 더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네. 그 식단에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골고루 먹는 게. 그래서 리즈 대학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채식에 대해 정리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식이 좋은 건 분명히 있어요. 체질량 지수 낮추고 뭐 그래서 이 암이라든가 암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 건강에 유익한 식단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세 끼를 다 채식만 먹고 매일같이 채식 먹고 계속 채식만 먹으면 그건 심각하게 한쪽 영양은 좋지만 다른 한쪽 영양이 결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섭취 권장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채식만 해가지고는 그걸 섭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채식만 하게 되면
뼈 건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그 인플루언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플루언서도 그 뼈가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그 핵심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이게 가장 좋다. 전문가들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워낙 요즘 식단들이 고기 위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채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